경제기 주요 뉴스입니다. 하이브가 16일 발생한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대규모 매입 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소주와 맥주 1위 업체가 당분간 출고가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화장품 용기에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 성분을 표기한 것을 두고 LG생활건강과 벌인 소송전에서 토니모리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LG유플러스가 내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 대상을 전 고객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에 이용자 2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신뢰 회복 목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MBN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코너는 프라임 이슈 시간이죠. 이소영 기자와 함께 경제계 주요 이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프라임 이슈 오늘 첫 번째 소식도 역시나 SM 소식입니다. 네. SM 인수전에 뛰어든 하이브가 최근에 이뤄졌었던 대규모 SM 주식 매입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을 했죠. 네. 일단 주식이 1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갑자기 급등한 것이 뭔가 비정상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이브는 지난 16일에 IBK 투자증권 판교점에서 SM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현재 제출한 상황이고요. 하이브는 오늘 IBK 판교점을 통한 대규모의 SM의 주식 거래는 이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M 주가는 하이브 공개 매수를 발표한 10일부터 14일까지 12만 원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거래됐으나 16일에는 SM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인 13만 3,600원까지 치솟으면서 13만 1,900원으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네. 이 당일 IBK 판교점에서는 SM 주식 전체 일일 거래량의 15.8%에 해당하는 68만 3,398주가 매수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이제 17일 하루 동안 한국거래소에서도 SM엔터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는 SM이 당일 정규 시장 중 특정 계좌에서 순 매수한 수량이 상장 주식 수 중 2% 이상이었고 종가가 전날보다 5% 이상 등락했다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는 IBK의 거래 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면서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왜곡과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이브에서 12만 원의 SM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밝혔었죠. 네. 그 마감일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SM의 종가를 보니까 12만 7,600원 선에서 이제 마감이 됐어요. 공개 네. 매수 가격이었던 12만 원을 이제 훌쩍 웃돌았고요. 이 때문에 지금 하이브에서 당초로 목표로 했었던 지금 지분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하이브 입장에서는 SM 주가가 12만 원보다 낮아야 성공할 가능성이 큰데요. 예. 지금 현재 12만 원을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목표 지분량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주가는 오늘 장중 11만 8천 원에서 12만 8천 원까지 떨뛰면서 양측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도 이 SM 주가가 12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공개 매수에서 목표했었던 물량을 채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소주값이 6천 원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뉴스가 상당히 많았었죠.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많았었는데 이 때문에 국내 소주와 맥주업계 1위 업체가 당분간은 출고가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출고가 인상 압력도 상당히 높아졌었고 네. 그리고 그동안 소주값도 2, 3년 주기로 오르기는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가격 동결을 선언을 했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했었던 정부의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주 매출 1위인 하이트진로는 가격 인상 요인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나 현재 쉽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정한 조치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소주 가격 인상 요인이 명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2월 소주의 주정 원료인 타피오카 전분 가격이 1톤당 525달러로 지난해 2월 대비 7%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또 이에 더해서 최근 소주병 제조사들도 병 납품 가격을 180원에서 220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는 대표 서민 품목인 소주값을 2년 연속 인상하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풀이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결국에는 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본 셈인데 맥주도 출고가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시장 점유율 1인 오비 맥주가 네. 가격을 당분간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맥주는 소주와 다르게 이 물가 연동형 종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출고가를 올리지 않더라도 세금 인상분이 반영되는 구조인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소주와 달리 세금 인상분이 반영되는 올해 4월 1일 전후로 출고가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지난해 리터당 855.2원이었던 세율이 오는 4월 1일부터 885.7원으로 리터당 30.5원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세금 인상분을 출고가에 반영하지 않으면 제조사가 오른 세금을 소비자 대신에 내주게 되는 셈입니다. 업계의 이 같은 결정은 국민 여론과 또 정부 요청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소주값 오른다고 하니까 서민 여론이 이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이러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실태 조사까지 나서겠다 하면서 네. 전방위로 압박에 좀 들어갔죠. 네. 그런데 사실 이 정부의 이렇게 지나친 개입이 실제로는 기업에 좀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역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이트진로, 또 롯데 칠성음료, 무학, 보헤아와 같은 그런 소주 회사들을 비롯해서 창해 에탄올 같은 주정 회사들 또한 오늘 일제히 장을 하락 마감했습니다. 가격 인상 요인은 생겼는데 가격을 올리지 못하니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히려 가격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 소주는 대체재가 다양한 재화인데 한 품목에 대해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죽세를 낮춰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부가 과연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소주의 출고가가 이렇게 인상이 된다고 해도 사실 적게는 50원에서 100원 네. 정도 사이이긴 한데 네. 실제로 소비자 가격은 1,000원 가까이 오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이렇게 들여온 소주를 얼마에 팔지는 음식점 사장님들의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 오피스가 몰린 이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소주값이 6천 원을 넘어서 9천 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예. 이 소주 가격 결정은 사장님 마음이라는 건데요. 이 출고가는 10원 단위로 찔끔찔끔씩 오르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소비자 가격은 1,000원씩 뛰고 있습니다. 이건 출고가가 오르면 점주들은 이걸 고리로 삼아서 소비자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임대료와 인건비, 식재료 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최근에는 난방비 부담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음식값에 바로 반영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신에 술값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원가 부담분을 상쇄하는 구조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출고가가 오르는 틈을 타서 술값을 한 번에 올리니까 통상 1,000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도 힘들기는 한데 네. 일단은 좀 시끄러웠던 주류 가격 인상 이슈는 이렇게 가격 동결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토니모리와 LG생활건강 간의 화장품 표기 분쟁 관련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토니모리가 화장품 용기에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성분을 표기한 것을 두고 LG생활건강에서 이 자사 브랜드인 빌리프와 표정이 유사하다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 기자, 일단 이번 소송에서는 토니모리가 승리를 했다고요? 네, 이 대법원은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한 부정 경쟁 행위 금지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2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빌리프 제품의 표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소비자들이 닥터호킨스 수크라테놀 리커버 크림의 표장을 이 빌리프 제품과 혼동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 아울러서 이 해당 표장의 화학 성분 표시 부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영역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화학 성분 포함 여부를 전면에 표시하면서 또 막대 그래프와 퍼센트 수치 등으로 구성해서 원고와 경쟁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허용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토니모리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최종 승소하면서 이 토니모리의 이 논란 제품이 모든 법률적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셈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고민을 거듭해 생산한 제품인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LG U+가 다음 달 1일, 바로 내일이죠. 내일부터 전체 모바일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그 LG U+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 LG U+ 모바일 고객은 네.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다 유심을 교체해준다라고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유심 교체를 원하는 LG U+ 고객이라면 회사 홈페이지 안내 배너를 통해서 교체 신청을 하면 됩니다. LG U+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도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로 연결하면 이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한 고객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되고요. 안내에 따라 다음 달 8일부터 신분증과 휴대폰을 가지고 매장을 방문하면 유심을 교체해 줍니다. LG U+는 지난 20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했는데요. 이 내일부터는 유심 무료 교체 대상을 전 고객으로 확대하게 된 겁니다. 네, LG U+가 사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미지 피해가 좀 심각했는데 네. 신뢰 회복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다섯 번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스타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바로 AOC를 3년 만에 재발급받아서 재운항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자,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2020년 3월부터 운항을 중단을 했었고 이와 함께 AOC 효력도 중단이 됐었는데요. 이 기자, 일단 AOC 운항이 뭔지 그것부터 네.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죠? 네, AOC는 전 세계 항공사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항공기 운항 개시 전까지 안전 인력, 또 시설 정비 및 운항 정비 지원 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확인받는 안전 면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자본난이 심각했었던 이스타항공은 올해 1월에 사모펀드 운용사 VIG 파트너스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항공 안전 인력과 또 훈련 상태, 운항 정비 지원 체계 등의 지원 인력과 시설이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AOC를 재발급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정기편 노선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 국내선을 중심으로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 취항 6개월 후에 AOC 당시 확인했었던 안전 운항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 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다시 힘차게 날아오를 이스타항공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프라임 이슈 여섯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다음 주에 주주총회에서 상품 중개업을 추가로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중단했던 보험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다시 내놓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기자, 다만 지금 보험 중개 플랫폼 사업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보험업계와 또 핀테크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주총에서 온라인 상품 또 용역 판매 중개업을 신사업으로 추가할 방침입니다. 말 그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비교 추천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 카카오페이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금융당국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 탑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이 카카오페이는 지난 2021년 9월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를 갑작스럽게 중단해야 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얘기하면서 플랫폼에서의 보험 상품 중개를 금지시켰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에 금융당국이 플랫폼을 통한 보험 상품 중개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해서 부활시키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30일 있었던 대통령 업무 보고에도 포함될 정도로 금융당국이 실행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진행이 용이하도록 사업 목적을 추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카카오페이 상황과는 별개로 네. 지금 금융당국의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 추진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 해당 서비스에 자동차 보험 상품을 추가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지금 보험업계와 핀테크 업계가 대립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이 주로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서 가입이 가능해질 경우에 파일을 뺏길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플랫폼에 줘야 하는 수수료가 생기면 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근거도 갖고 있습니다. 핀테크 업계는 이와 정반대의 입장인데요.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상품 구조가 간단하고 회사별 차이도 크지 않은 자동차 보험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플랫폼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도 보험업계는 많아야 2%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예. 하지만 핀테크 업계에서는 수수료율 한도가 낮으면 시장 진입이 더뎌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때문에 당초 지난해 11월 제도화할 예정이었었던 보험 비교 및 추천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까지로 계획이 밀렸습니다. 네. 이 금융권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가 보험사들의 판매 채널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란 다들 체감하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만큼 양 업계가 여러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서 이견을 좁히기가 참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두 업계 간의 밥그릇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프라임 이슈 7번째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전이 지난 24일에 33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포함해서 지난해 실적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자본 잠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참 그런 상황인데요. 이 기자, 네. 올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 소비 전략 사업에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했죠. 규모가 무려 862억 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올해 예산 862억 원을 이용해서 한전은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사업과 또 에너지 캐시백 등 소비 절약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근본적인 전력 절약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31만 호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인 1,153기가와트시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사업은 전기 사용자가 저효율 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할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LED, 인버터, 사출기 등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캐시백 사업은 과거 2개년 대비 전기 사용량을 줄인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한전은 올해 가입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 상향으로 인해서 참여율을 높여 에너지 캐시백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길어지면서 지금 국제 연료 가격 급등했죠. 그러면서 우리 뭐 가스요금, 전기요금 다 이제 네. 폭탄을 맞은 그런 상황인데 동계 한파까지 겹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그만큼 상당히 큽니다. 이에 대해서 한전이 또 지원책을 마련했다고요? 네, 한전은 이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금 상향과 또 지원 품목 확대를 통해 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그동안 뿌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했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올해는 소상공인, 농어민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계 냉방비 증가에 대비해서 주택용 전력을 이용하는 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고효율 가전 구매 시 기존 지원금을 상향 지원하게 되고요. 이 사회복지시설의 냉방기 교체할 때에는 지원금도 지급하는 냉방비 증가 부담 완화에서도 적극 기여할 예정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프라임 이슈 8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직장인 소셜 플랫폼이죠. 블라인드의 가입자 수가 지난달에 기준 8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기준 10명 중에 8명이 이 블라인드에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자, 사실 뭐 직장인들은 익명으로 가입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을 남기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골치가 아픈 그런 소셜 플랫폼입니다. 네. 증가세가 상당히 빠른데 지금 이게 하루에 5,400명이 가입한 셈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작년 1월에 600만 명을 넘어선 지 1년 만에 200만 명이 추가로 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하루에 5,400명이 가입한 셈이 되겠습니다. 웹을 포함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92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라인드에 따르면 국내 3대 그룹사인 삼성, SK, 현대차 재직자 10명 중 8명이 가입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이 시가총액 1,000대 이 기업 재직자 중에서는 10명 중 9명이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라인드는 이에 따라서 안정적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수익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채용 서비스 블라인드 하이어에 올라온 공고를 블라인드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채용 플랫폼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를 운영하는 팀블라인드 관계자는 블라인드는 한국과 미국 서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보편적인 플랫폼이 됐다고 얘기하면서 궁극적 목표인 글로벌 직장인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서도 사용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경제계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